얼마 전에 둘째 아들 중학교 2학년 학교에서 여교사랑 그 같은 선배 3학년 남자 아이가 사랑을 해서 그 성관계까지 갔던 사건이 뉴스에 한번 나왔는데 굉장히 아이들이 혼란스럽고 또 그 선생님이 저희 둘째 아들 1학년 때 또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봤을 때 제가 학부모로서 어떤 또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줘야 되는지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교육시키려고 듭니다. 아이들을 교육시키려 하는 요 상식에서 벗어나야 돼. 어른들이 교육을 해야 돼. 어? 우리 아이들이 왜 옆으로 돌고 지금 헤매고 있느냐? 어른들이 사는 모양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옆으로 도는 겁니다.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이 대하는 이런 방법들이 잘못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옆으로 돌고 있는 겁니다. 어른을 속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어른하고 멀어진다? 아이들 때문에 멀어지는 법칙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어른이 필요하게 돼가 있고, 그렇게 이 조물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른의 말은 잘 듣게 돼가 있는데 이 한도가 넘어선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의 말을 안 듣고 옆으로 털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른들은 내가 아이를 위해서 정성껏 다 했답니다. 니를 위해서 아이를 붙들고 지금 갖고 놀고 있는 거지 어찌 아이를 위해서 정성껏 다 했다라고 하는가. 이걸 지금 이 정리를 해보면 나오는 거예요. 아이는 네 방법대로 키우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고 자연의 자식이에요. 요만한 육신 덩어리는 네가 낳았을지 몰라도 영혼은 네가 놓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사람은 이 육신이 있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영체가 있는데 영체는 나고 육신은 연장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인연법으로 오는 거죠. 인연법으로 와가지고 내가 자식을 인연으로 받았다면 이 자식한테 행해야 될 의무를 받는 것이 여기 인연법입니다. 그는 네 자식이 아니고 행해야 되는 의무를 부여받는 것이 너 인연법이다. 자식과 부모 관계는 내 자식이 아니에요. 의무를 행하라고 주는 게 자식 인연법이에요. 근데 의무를 행하는데 지금 뭔가 지금 방법을 너희들의 방법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거는 자식을 바르게 키우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내 방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다 비틀어집니다. 과거 같으면 그렇게 가도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자식을 내가 끌고 갈 때도 있지만 내가 의논해야 될 때도 있고 의논의 프로수가 더 많아져야 될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릴 때 우리가 7살까지는 네가 부모가 100% 끌고 가면 됩니다. 7살 때까지. 요거는 전적으로 부모한테 달려가 있는 겁니다. 그 인연으로 이끌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거고 그 다음 7살부터 해갖고 14살까지 요건 3대7의 법칙 때문에 3, 7은 21 세동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살부터 이게 그 14살까지 사춘기라 그러죠. 요때까지는 30%는 아이들하고 의논해가며 풀어가야 되는 것이고 내 방법대로 무조건 끌면 여기서 비틀어집니다. 여기서 거짓말도 만들려고 생산이 되고 뭔가 자꾸 옆으로 털기 시작을 합니다. 내 방법으로 너무 끌고 가면 이는 자연의 원리들을 모르고 지금 자식을 키운다라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인자는 바르게 잡아야 될 상식입니다. 그래서 요 30%를 의논해가면서 자식하고 이렇게 가면 절대 옆으로 비틀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14살부터 21세까지 요때는 70%를 의논해감에 가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부모가 끌고 가는 방법이 70%가 됐다. 이래 되면 비틀어지는 게 엄청난 이 틀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거짓말을 하고 사회 나가서 스트레스가 이게 지금 뭐 행동으로 지금 분출을 시키고 이것이 이 사회를 안 좋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결국은 우리 부모한테 다 들어온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면 분명히 니한테 다 들어온다.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된다. 요는 인연법에는 의무를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혈육의 인연법은 의무를 부여받는 것이지 네 자식이고 네 형제고 너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 잘못 알았던 거예요. 혈육의 인연은 가족이 아닙니다. 혈육의 인연일 뿐이지. 가족하고 혈육 인연하고 지금 착각들 하는데 혈육이니까 가족이라 그래. 혈육은 혈육이지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은 어떻게 해야 가족이 되느냐? 너희들이 노력을 해서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가족은 노력이 있어야 가족이 된다. 지금 저 자식으로 오는 우리 형제가 되는 건 내 노력 없이 된 거예요. 이는 아직 가족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형제로 있던 자식과 부모가 됐던 인자 서로가 노력을 얼마큼 했느냐가 가족이 될 수 있는 사회인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가족이 되듯이 부부가 언제가 뭐 혈육이라서 너가 가족이 됐나요? 피도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가족이 되는 걸 보지 않느냐? 노력을 하면 가족이 되느니라. 그게 부부의 인연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결혼을 했다고 지금 가족이 됐느냐? 가족이 되기 위해서 약속을 한 겁니다. 이걸 모르고 있는 거지 지금.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겠다라고 지금 약속하는 게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노력을 해가지고 일심동체가 될 때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심동체가 될 때 부부는 일심동체라며. 일심동체는 100%라야 일심동체가 아니고 너희들이 서로 통하는 것이 70%가 돼야 일심동체가 됩니다. 70%가 되면 일심동체라고 자연에서 치주고 요렇게 해서 가족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1%는 이제부터 너희들이 만들어갈 수 있어서 마무리할 수 있다. 70%가 되기 전에는 너희들이 일심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부부라고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부부는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못 만들고 보면은 헤어지기도 하고 서로가 원수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족은 가지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식을 내가 아리키려고 들기보다는 의논해주고 같이 풀어나갔을 때 이 자식은 다른 짓을 안 하게 된다. 이것이 사회에 어렵게 만들지 안 하는 공로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내 할 일만 바르게 잘하면 사회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할 일은 못하고 나무 간섭을 많이 하고 내 방법 내 주장으로 내 고집을 많이 부리면 이것이 사회를 어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그것이 너한테 다 돌아오는 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네가 아프기도 하고 네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잘못돼 갖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사람과의 부딪혀서 안 좋은 일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네 고집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응? 지금 내 고집 부리는 게 조금 부린 것 때문에 오늘 달라지지는 않지만 여기 항상 모여서 어느 질량이 되면 너를 친다 이 말이지. 그렇게 인연들을 또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응? 내가
내가 참이 성실한 사람은 가는 길도 다르게 가요. 근데 내가 막 이렇게 고집이 센 사람은 이 사람 가는 길이 또 달라요. 내가 얻어맞을 곳을 찾아갖고 다녀. 아주 가는 길이. 그래갖고 차 사고 날 길 또 찾아가 지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한 사람은 사고 날 길을 피해가 다녀. 내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그래 돼. 그러니까 몸이 아플 일이 없어.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깝깝하고 내가 답답하거든. 내 잘못이 어느 만큼이라는 척도를 재라 이 말이죠. 우리가 자식이 엉뚱한 짓을 하니까 자식이 어려워요? 내가 어려워요? 자식이 엉뚱한 행동을 하면 부모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 그거한테 지금 이렇게 막 뭐라 하고 그걸 벌을 주고 그것만 갖고 논단 말이죠. 답답한 놈이 죄인입니다. 응? 답답한 놈이 죄인. 부모들이 답답하고 어른들이 답답한 거지 아이들을 뭐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른들이 이 사회를 방치한 만큼 지금 우리 앞에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특히 지식인들이 이 사회를 방치한 만큼 이 세상이 지금 혼탁해 오고 있다. 근데 지식인들이 제일 먼저 욕합니다. 사회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저 못된 놈 저거는 막 벌을 받아야 된다고 이러거든요. 그 말 하는 네가 그만큼 벌 받아야 돼. 그 말 하는 놈 네가 요거 벌 안 받을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정확하게 네가 한 만큼씩 보태갖고 질량이 너를 때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 0.1mm도 안 틀리게 운영하니까. 이게 대자연의 운영법입니다. 오늘 네가 사회 보고 잘못 지탄을 했다면 그 벼락은 분명히 네가 맞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세상에 지금 내주는 이 사람의 메시지, 이거는 하느님의 말씀이고 자연이 울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인류의 마지막으로 나온 수행자야. 마지막 수행자가 나와가지고 인류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 내가 잘못하면 네가 벌을 받느니라. 네가 어렵거든 너희들이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오는 줄을 알라. 이건 0.1mm 틀리지 않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네 가슴이 찢어지거든 네가 할 일이 그만큼 많았음에도 할 일을 못 했음을 알라. 남을 욕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너를 스스로 반성하면서 다시 네 기운을 살리도록 하라. 기회는 항상 오느니. 사회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거기에다가 손가락질을 하려고 들지 말고 이걸 아는 뉴스에 나올 정도면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책임이 있다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사회를 더 이상 방치해도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어려움이 전부 다 우리한테 다시 오게 돼 있어요. 순식간에 옵니다. 인자는 방치하면 안 돼. 이것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거를 우리가 지금 뉴스로 보고 우리 주위에 일어나니까 누가 최고 어려워요? 이 사회 어머니들이다 이 말이죠. 이 어머니들이 너희들을 할 일을 하지 않아 갖고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거를 지금 몸소 느껴야 된다. 사회 어머니들 내 새끼만 챙기다가 사회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을 내가 본다. 조금 있으면 네 자식도 그런 어려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진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한 가정의 어머니가 아니고 사회 어머니들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여성 상위 시대 소리가 벌써 15년 20년 전부터 한 소리입니다. 그때부터 여성들이 할 일을 못 해가지고
여성들이 일을 해야 되는 시대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고 있어갖고 헤매고 있은 게 15년 20년이에요. 이 싸이가 석지 사회 어머니들이 나오지 않고 전부 다 개인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 사회는 비폐하고 부패해지고 엄청나게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성 엘리트들, 중산층들, 지식인들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것이야. 의무를 행해야 될 자들이 행하지 않고 있으면 이 사회가 어려워지면 결국 너희들 아픔으로 다 돌아가는 것이다. 이제 여성들이 나서야 돼. 여성들이 1차적으로 나서서 너희들 할 일을 바르게 하면 2차적으로 남성들이 다시 이 나라를 일으키고 열심히 가꾼 이 나라를 다시 빛나게 할 것이야. 이제 여성들이 나서야 돼. 사회 어려운 걸 보면서 우리는 뭘 했던가 이걸 생각할 때다 이 말이지. 이거는 시작밖에 안 돼. 이런 사건은 경고야. 내가 너무 심하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나눠야 돼. 바른 거는 분석을 해야 되고 뜯어 고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걸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할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내한테 물었으니까 듣기가 힘들더라도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예.